단서를 포착하고 오늘 신동빈 회장 자택과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다음 달 중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농협,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쯤 금리를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단서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장과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과 면세점 사업권 수주 등 각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은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기업사정 칼끝이 롯데그룹을 겨눴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사부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신동빈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과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계열사 임원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200여 명은 그룹 정책본부장실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그리고 신 회장 자택에서 계열사 간 거래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호텔롯데 관련 계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호텔롯데 임직원들이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2롯데월드 관련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 군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위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롯데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과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간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게 불과 이틀 전. 어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를 비롯해 롯데마트 전 일상용품 팀장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까지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검찰이 호텔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다음 달로 미뤄진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국세청이 8월로 예상됐던 롯데닷컴 정기 세무조사를 이번 달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약 50일간입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기 세무조사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달 롯데닷컴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가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닷컴에서는 지난 5월 발주내역 입력 담당 과장이 약 4년에 걸쳐 아내 명의 아이디로 물품 대금 81억여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국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1국 국장이 국세청 중수부라 불리는 4국 출신이고 사무관이 아닌 서기관급이 직접 조사할 예정이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일본과 미국 증시에 동시 상장합니다. 라인은 다음 달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증시에서 상장한다고 도쿄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상장 예정가는 주당 2,800엔입니다. 라인은 내일부터 상장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고 28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11일 공모가를 결정한 뒤 12일에서 13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뉴욕이 7월 14일, 도쿄가 15일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성장시켜 글로벌 증시 두 곳에 동시 상장한 것은 최초입니다. 라인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 5년 만이자 해외 상장을 추진한 지 2년 만의 성과입니다. 한국에 뿌리를 둔 인터넷 회사의 자회사가 외국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시중은행들도 발빠르게 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은행권 수신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다음 주 예적금 상품의 수신금리를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수신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고객들의 여론을 고려해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정확한 금리 인하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농협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곧장 뒤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등 단기 상품의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삼성증권은 기준금리가 인하되자마자 개인, 법인, 환매 조건부 채권형 CMA 금리를 연 1.35%에서 1.1%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개인, 법인 RP형 CMA 금리를 연 1.15%로, NH투자증권은 연 1.1%로 낮췄습니다. 또 현대증권은 RP형 CMA 금리를 연 1.4%에서 1.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도 늦어도 13일까지 모두 단기 상품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CMA 금리를 13일부터 0.25%포인트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와 인천, 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경기, 신도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4%, 신도시는 0.03%, 경기, 인천은 0.02% 각각 올랐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지만 경기, 인천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 내에선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양천구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곳이 강세를 보였고 신도시에선 일산, 평촌, 산본, 분당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리면서 그야말로 1.25%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은행의 예금금리 역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기예금 이자로 생활을 꾸리는 분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한나 기자,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예금이자 기대하는 분들의 시름도 한층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1.3%에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은행들도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달 내로 정기예금 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1% 안팎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세금이나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은행에 돈을 오래 넣어놓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까지 되는 겁니다. 보통 은퇴를 한 분들이 은행 예금이자를 생활비에 보태며 생활을 하곤 하는데요.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이분들의 생활이 좀 팍팍해지지 않을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연 1.1% 금리에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겠다 하면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10억 9천만 원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더욱더 저축으로 재테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이상 은행의 예금 이자를 받아 쓰는 재테크는 유명무실해진 셈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대출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목마른 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대 후반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게 2.5%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주 목요일이죠. 16일부터 0.2%포인트 내린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내고 싶다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그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입을 예금 금리에 의존하는 분들과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그 재테크 방법도 좀 색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젠 저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테크로서 저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투자처를 다양하게 바라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도 있겠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와 같이 예금금리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도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건데요. 우선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보다 예금금리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얻는 정도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추천합니다. 채권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라든지 국공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펀드가 대표적인데요. 채권형 펀드의 경우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의 발행 건수가 줄어들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절세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더 높이는 ISA나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 등 비과세 상품 쪽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1.25%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 여파와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은행 노조가 이사회를 통한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 연봉제 도입에 대해 이사진뿐만 아니라 부장급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노사 갈등으로 부장급을 고소 고발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 연봉제 강요 논란과 관련한 고소 고발 대상을 부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동의서 사인을 강요하며 지점장실에 1시간 이상 감금하는 등 강압행위 정황이 있는 부장들이 대상입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밝혀진 인권유린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장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개별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일괄 고소와는 별개로 직접적으로 인권유린을 한 개인에 대해 일일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경영진들처럼 한꺼번에 고소고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은행에서 일괄로 또 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경영진하고 틀리게 개별적인 고소도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미 예고한 대로 어제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과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명단에는 권선주 행장부터 부행장과 본부장급 그리고 사회이사 4명까지 총 42명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부장급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전국 금융노조 차원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농협은행이 간편송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P2P 금융을 통한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농협이 과거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핀테크 선도 금융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누적 송금액 4천억 원, 가입자 수 250만 명을 기록 중인 간편송금의 토스는 은행과의 제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은행과의 제휴가 필수였지만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 전례 없는 서비스였고 토스를 개발한 비바 리퍼블리카도 작은 스타트업이었기에 선뜻 제휴에 나서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농협은행이었습니다.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서는 토스를 통해 오가는 송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송금 규모를 키워나가는 샌드박스 형식을 통해 토스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농협 스마트금융부에서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런칭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초기에 고객 반응을 판단하고 런칭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이후 농협은 지난해 11월 NH 핀테크 지원센터를 열어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에는 1호 지원기업 기브텍이 전자차용증 생성 기술로 금전거래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 두리안을 출시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P2P 금융업체 서리컷이 농협은행과의 제휴로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카드론을 농업은행 대출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농협은행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시장을 함께 더 키움으로써 상생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다음 달 여러 핀테크 업체가 함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런뱅크를 내놓고 핀테크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올해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선정하고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세계 시장을 개척할 강소기업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50개사로 중견기업 17곳, 중소기업 33곳입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정부와 지원기관, 민간은행이 협력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견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의 기업은 50일 동안 아주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주로 이제 기술 혁신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수출 역량이 있는지. 오늘 행사는 선정된 기업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주영섭 중기청장과 정재훈 산업기술진흥원장 등 지원기관 대표와 선정 50개사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잠재 성장적인 세계적인 기업에 도전하고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5년간 75억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은 코트라가 적극 나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해줍니다. 중기청은 오늘 선정된 50개 기업이 앞으로 5년간 15,000여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수출 강소기업의 지원 사업을 강화해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상선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외국 선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선료 약 2조 5천억 원 가운데 5,300억 원가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65원 50전으로 전일 종가보다 9원 50전 상승했습니다. 독일 가전 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말인 11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70만 대로 지난 주말보다 적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기업인 덕신하우징은 일체형 거푸집인 데크플레이트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김명환 회장은 초등학교만 나와 농사를 짓다가 30세 나이에 철강제 유통회사인 덕신 상사를 세워 지금의 덕신하우징으로 키워냈습니다. 남다른 어린이 후원 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로 통하는 김 회장을 BGN CEO가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2살까지 농사만 지었던 김명원 회장. 25살에 철강제 유통회사에 들어가 직장생활 3개월 만에 사업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밥값을 아끼다 영양실조로 결핵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독하게 창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1980년 덕신상사를 창업한 김 회장은 이후 기술 개발에 매달려 데크플레이트로 건설공법을 혁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덕신하우징은 연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회사로 우뚝 서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신뢰 덕분이라고 김 회장은 말합니다. 물 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신뢰가 만들어지면 가능한 겁니다. 보존수표니까 예상을 주고, 보존수표 일하고 돈 벌어서 월급 달라고 그러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김 회장의 신뢰는 남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보너스를 지급하고 연말이 되면 전 직원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을 원하는 직원들은 적극 돕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신뢰를 통해 덕신하우징을 1위 기업까지 키웠고, 덕신하우징은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글로벌 진출 배경은 남다릅니다. 덕신하우징 저 정도 규모에서는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맞죠. 나는 선두부자라고 국제시장에 가서 이제 노력을 해야죠. 한국 시장 내수해서 먹고 살게 양보를 하고. 김명원 회장은 어린이 후원에도 누구보다 열성입니다. 김 회장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을 저소득층 자녀 후원에 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독도를 2박 3일간 방문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빨리 내가 거름 주고 햇빛 나오게 해주고,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라서 또랑을 터주면 그 나무 풀이 잘 자라는데 사람 하면 말할 거 뭐 있어요. 잘 자란 것은 반드시 값어치를 하거든. 김 회장은 매년 실력이 뛰어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골프 유망주들을 선발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매년 어린이날을 맞이해 주니어 골프 대회인 덕신하우징배 골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꿈나무 지원이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하는 김 회장의 목표는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배려를 하자. 그 부분은 진짜 차별화돼서 대통령의 노벨상을 내타야 속이 포일 정도로 하고 싶어요. 어린이들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내 노벨상을 타고 싶어요, 진짜. 덕신하우징을 한국의 히든 챔피언으로 키워낸 김명원 회장. 김 회장의 남다른 사랑으로 한국의 어린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6월의 둘째 주 주말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때문에 더위는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그동안의 열기가 남아있어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지만 일요일도 비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2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높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되겠는데요. 때문에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또 일요일은 중부와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일부는 자정에서 새벽 사이,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는 이른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오후 시간대는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밤 사이 비가, 또 남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남부지방 분들은 일요일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의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또 낮에 기온이 높게 오르면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산층의 찬 공기와 만나 소나기 구름이 발달되는데요. 때문에 내일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춘천, 대전 20도에서 29도 분포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속초와 울진 17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광주 20도에서 27도, 부산 20도에서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강수 소식에 이어서 월요일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30도를 밑도는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